앞선 강의에서는 시그널에 대한 기본 개념과 더불어서 리눅스 시스템에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주요 시그널에 대한 종류와 그 기본 동작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런 시그널들을 전달받은 프로세스가 그 시그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스는 시그널을 전달받게 되어지면 그 시그널에 따라 정의되어진 기본 행동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sigint라는 시그널을 전달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sigint라는 시그널에 대한 기본 행동은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sigint라는 시그널을 받은 프로세스는 종료되어지는 처리를 수행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혹은 특정 프로세스가 시그널을 전달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전달받은 시그널을 무시하고 자기가 수행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해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물론 sigchild 같은 시그널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시그널을 무시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기본 동작인 것이죠. 하지만 sigchild라는 시그널 말고도 다른 시그널을 전달받은 프로세스가 그 시그널에 대한 기본 동작을 수행하는 것 대신에 무시하도록 시그널 처리 방법을 변경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용자가 정의한 특별한 행동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쉘 프로그램은 역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sigint라는 시그널을 받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종료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동작이 될 거예요. 다만 사용자 입출력을 담당하는 쉘 프로그램이 종료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로그인 쉘이다라고 한다면 강제 로그아웃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마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쉘 프로그램은 sigint라는 시그널을 받으면 현재 쉘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혹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 대신에 현재 입력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쉘상에서 컨트롤 C 키를 눌러봐야 쉘 프로그램이 중단되어지는 일은 없고 다만 이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닌 것은 내가 어떤 명령을 입력하다가 컨트롤 C 키를 눌러주게 되어지면 그 명령에 대한 입력을 취소해버리는, 중단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반면에 sleep 같은 명령은 5초 동안 대기해라 라는 부분이지만 컨트롤 C 눌러주면 즉각적으로 sleep이라는 명령이 중단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그널을 받은 프로세스가 기본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프로세스는 시그널을 받았을 때 그 시그널에 따른 기본 동작들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을 것이고 그 시그널을 전달받았을 때 무시하거나 혹은 사용자가 정의한 어떤 특정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그널 처리기라는 것을 하나 정의해서 지정해 주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이 시그널 처리기라는 것은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 중에 특정 시그널을 전달받았을 때 그 시그널에 대한 기본 동작들을 수행하도록 하기 이전에 내가 그 시그널을 가로채서 그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는 일을 수행을 할 수 있는 함수를 가리키게 되어지는데 시그널 처리기를 등록하기 위해서 우리는 signal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signal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두 개의 매개 변수와 하나의 반환값을 갖고 있는 형태가 되어져요. 매개 변수로 보면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내가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 시그널 처리기를 등록할 것인지 내가 관심이 있는 시그널에 대한 번호를 첫 번째 인자로 지정해 주게 되어지고 두 번째 인자는 이 시그널을 전달받았을 때 기본 동작 대신에 어떤 처리를 수행할 것인지 그 처리를 기술하고 있는 시그널 처리기에 함수를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함수 포인터를 매개 변수로 갖도록 하고 있어요. 즉 이 핸들러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는 하나의 정수값을 갖고 반환값이 없는 함수의 이름을 전달받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터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signal이라는 함수의 반환값으로는 역시 함수 포인터의 반환값을 갖고 있는데 하나의 정수값을 갖고 매개 변수가 없는 형태의 함수의 이름을 반환해주는 형태가 되어지고 있어서 이 구성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한 표현이어서 조금 더 다르게 우리가 쉽게 알아보도록 바꿔본다라고 한다면 type definitio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현재 sighandler_t라는 타입을 정의해 본 거예요. 그 타입은 포인터 타입인데 어떤 포인터이냐 하면 함수 포인터인 거죠. 반환값이 void이고 매개 변수가 정수 하나를 전달받는 함수에 대한 포인터로 타입을 정의해 놓은 거예요.
따라서 시그널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두 번째 매개 변수의 타입과 반환 타입이 모두 다 함수 포인터 타입인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매개 변수인 함수 포인터는 새로 지정할 시그널 처리기에 대한 함수명을 지정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 함수의 반환값으로 전달되어진 함수 포인터는 기존의 이 번호의 시그널을 처리하기 위한 함수에 대한 포인터 값을 반환해주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값을 백업해주게 되어지면 현재 이 시그널에 대해서 새로운 함수를 지정했다가 나중에 복원할 때 이 반환값을 활용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지는 인수값으로 현재 내부적으로 정의되어진 sigDefault나 sigIgnore 같은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이 시그널을 수신받은 현재 프로세스는 시그널에 대한 기본 처리를 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혹은 시그널을 무시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정한 어떤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다면 시그널 번호라는 하나의 정수값을 갖고 반환값을 갖고 있지 않는 함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 두 번째 매개 변수를 지정해 주게 되면 이 시그널을 현재 프로세스가 받게 되었을 때 이 함수를 호출해라 라는 형태로 처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간단한 예를 봅시다. 자, 11번째 줄에서 시그널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sigAlarm이라는 시그널에 대해서 알람 핸들러라는 시그널 처리기를 등록을 해 놓은 것이에요. 즉 현재 이 구문 이후로 보면 sigAlarm이라는 시그널이 도착하게 되어지면 기본 동작을 수행하는 것 대신에 알람 핸들러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처리를 해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현재 알람 핸들러라는 것은 현재 이 프로그램 내에서 정의되어진 함수인 거예요. 하나의 정수값을 갖고 반환값은 없는 그런 형태로 정의되어진 함수인 것이죠. 따라서 12번째 줄에서 알람을 설정을 해주면 5초 뒤에 타이머를 만료시킬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앞선 예제에서처럼 1초에 한 번씩 현재 몇 초가 경과되었다라는 것을 출력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대략 5초가 지난 시점에 sigAlarm이라는 신호가 커널에 의해서 현재 프로세스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처리를 수행하고 있는 현재 프로세스는 sigAlarm에 따라서 기본 동작, 즉 자명종 시계라고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 대신에 알람 핸들러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현재 알람 핸들러라는 함수는 하나의 정수값으로 현재 발생되어진 시그널을 인자로 전달받게 되어지고 반환값은 없는 형태의 함수인데 그냥 그 안에서 일어나세요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현재 이 sigAlarm에 대한 기본 동작은 일어나세요가 아니라 자명종 시계라고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일어나세요라는 메시지로 바꾼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28번째 줄에서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하는 exit 시스템 호출을 호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sigAlarm이라는 신호가 발생되었을 때 그냥 일어나세요란만 출력하고 프로그램은 종료됨 없이 지속적으로 이 while 루프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일이 처리되게 될 것이에요. 자, 알람 핸들러라는 프로그램을 수행해 보면 1초, 2초, 3초, 4초, 5초를 경과하고 나서는 일어나세요 라고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잘 끝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가 시그널을 받을 때까지 현재 프로세스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켜 줄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데 사용되어지는 시스템 호출 함수가 pause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가 있습니다. 즉, 이 pause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가 호출되어지게 되어지면 현재 프로그램을 일시 정지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떤 시그널이 도착할 때까지 그냥 정지시키는 것인데 현재 수신되어진 시그널이 정상 종료를 일으키는 sigint 같은 interrupt 시그널이라면 pause하고 있다가 시그널을 받게 되었을 때 바로 정상 종료하게 되어지게 될 것이에요. 혹은 어떤 시그널을 전달받았는데 그 시그널이 sigchild 같이 현재 시그널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역시 pause 역시 해당하는 시그널이 전달되었을 때 어떤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간단한 예를 살펴봅시다. 자, 11번째 줄과 14번째 줄 그리고 15번째 줄에서 보면 각각 sigint, sigterminal 그리고 siguser1이라는 신호가 발생되었을 때 핸들러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시그널 처리기를 등록을 해주었어요. 항상 주의할 것은 시그널의 두 번째 인자는
함수에 대한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함수 호출문이 아닌 거죠. 여기 괄호 오면 안 돼요. 반드시 이름만 써줘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12번째 줄에서는 역시 sig 터미널 스탑이라는 시그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기본 동작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17번째 줄에서 pause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가 호출되었으니까 현재 프로그램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어떤 시그널이 도착할 때까지 여기서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상태가 될 것이에요. 자, 이후 내가 컨트롤 C를 눌러서 sig int를 발생시키거나 혹은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시그널 터미널 스탑이 발생시켰거나 혹은 외부의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서 sig 터미널이나 sig 유저 1이라는 시그널을 전달받게 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대기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해당하는 시그널들을 전달받았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지정되어진 동작들이 수행되어지게끔 구성이 된 것입니다. 현재 핸들러라는 함수는 어떤 시그널이 발생되어졌는지를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서 그 전달받은 신호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신호를 잡았다라는 내용들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내가 관심 있는 시그널이 아닌 경우에서는 이 디폴트 절에서 기타 시그널을 전달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출력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나서 스위치 문이 끝나게 되어지면 현재 프로그램을 정상 종료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행하기를 pause라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현재 pause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현재 대기하게 되어진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Z키를 눌러주게 되어지면 현재 프로세스에게 sig 터미널 스탑이라는 신호가 전달되어져서 현재 프로세스를 잠깐 멈춘 상태에 돌입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멈춰있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fg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다시 재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자, 이번에는 컨트롤 C 키를 눌러주게 되어지면 이제는 sig int라는 신호를 잡았다라는 내용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현재 작성한 코드를 보면 sig int라는 시그널을 받았을 때는 sig int를 잡았다라고 출력을 하고 sig 터미널 스탑이라는 신호를 받게 되어지면 현재 sig 터미널 스탑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sig 터미널 스탑에 대해서는 기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때에는 아무런 내용도 출력이 되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12번째 줄 역시 13번째 줄처럼 sig 터미널 스탑이 발생되었을 때 핸들러라는 함수가 호출될 수 있도록 지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컨트롤 G 키를 눌렀을 때에도 sig 터미널 스탑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출력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실행으로 pause라는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말해서 현재 29884번으로 pause라는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kill 명령을 통해서 -user1이라는 즉 sig user1이라는 신호를 29884번 프로세스에게 전달하도록 해볼 거예요. 현재 kill 명령을 통해서 신호를 보낼 때에는 신호 이름에서 앞에 sig 자는 빼고 뒤에 있는 식별자들만 써주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29884번 프로세스는 정상적으로 종료되어진 것을 볼 수 있고, 그 종료되어지기 전에 시그널 처리기에서 지정되어진 현재 sig user 1이라는 신호를 잡았다라는 내용을 출력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역시 pause를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하면서 이번에는 29887번 프로세스인 것이죠. 내가 역시 kill 하기를 29887번 프로세스를 중단해라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sig termination 이라는 시그널이 전달되어져서 적절하게 프로그램이 중단되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또 다른 예를 하나 살펴봅시다. 자, 10번째 줄에서 핸들러라는 하나의 함수 포인터를 선언을 했어요. 자, 그리고 11번째 줄에서 시그널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sig int라는 시그널이 전달되어지게 되어지면 sig ignore 하는 즉 그 해당하는 신호를 무시하도록 지정을 해본 것입니다. 13번째 줄에서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현재 자식 프로세스에서는 현재 메인 함수의 명령의 인자로 지정되어진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 프로세스에서는 자식이 끝나기를 기다리되 20번째 줄에서 인터럽트 시그널이 발생되었을 때 핸들러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함수
즉 11번째 줄에서 인터럽트 시그널에 대해서 무시하도록 설정하면서 기존의 신호 처리기를 반환받아서 핸들러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값을 다시 복원해주는 그 처리를 수행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즉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서는 컨트롤 C 키를 누르더라도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시되어지도록 하고 있다가 자식 프로세스의 수행이 다 끝나고 나서 부모 프로세스가 깨어나온 이후에는 컨트롤 C 키에 대해서 기본 동작, 즉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동작이 일어나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에요. 그래서 23번째 줄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도록 한 것은 자식 프로세스의 수행이 끝나고 나서는 컨트롤 C 키의 입력을 통해서 현재 프로세스를 중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잠시 멈춰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기를 현재 슬립이라는 프로그램을 약 5초 동안 대기할 수 있도록 해볼 거예요. 자, 따라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5초 동안에는 현재 인터럽트 신호를 무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중단되어지지 않고 잘 수행되어지다가 자식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인터럽트 시그널에 대해서 기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컨트롤 C 키 누르면 그냥 강제 종료되어질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